예제 30.1에 그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B 파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파트에서 자기장이 일정하게 증가했잖아요. 0.8초 동안에 일정한 비율로 이제 0.5 테슬라까지 0 테슬라에서 0.5 테슬라까지 일정하게 증가할 때 그 폐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앞에서 4V였어요. 그리고 회로의 저항이 2ohm이라서 이제 2A의 이 직류 전류가 이제 흘렀다. 일정한 전류가 흘렀다. 요 시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 요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감소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니까 우리 뭐 앞에서 우리 뭐 축전기 같은 경우에 축전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전류 흐르는 순간은 축전기가 없는 것처럼 이제 전류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전류가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익스포넨셜로 줄어들죠. 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이제 이 전류 곱하기 그 이제 그 전류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은 결국 이제 전류에 관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일이니까 뭐 앞에서 이 자기장이 뭐 저기 뮤 곱하기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뭐 전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류에 이제 자기장이 관여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면은 자기장도 똑같이 변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을 갖다 이제 요 B 맥시멈 곱하기 이제 전류의 그 시간 의존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점의 이제 크기가 처음에 0.5 테슬라였잖아요. 그죠? 0.5 테슬라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어드니까 요 B 맥시멈이 바로 이제 0.5 테슬라인 거예요. 이게 0.5 테슬라 B 맥시멈 대신에 0.5 테슬라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n번 감았으니까 n의 AB 맥시멈에 이제 A 이렇게 곱하기 이제 요 B 맥시멈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A 값이 이제 변화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변화하는 변화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타임 콘스탄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200회 갖고 0.18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때는 B 맥시멈이 0.5 테슬라였어요. 곱하기 익스포넨셜 AT 하니까 이제 요걸 계산하면은 요만큼을 계산하면 이게 3.2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A 곱하기 익스포넨셜 AT 해서 요 A 값에 의존한다 기전력이.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체 저항이 약간 2ohm이라 그랬으니까 2ohm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전류 값이 나오는데 그것도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에 의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기전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전류도 점점 줄어드니까 요 줄어드는 트렌드가 익스포넨셜 AT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줄어드는 트렌드와 같은 트렌드로 이제 기전력도 줄어들고 유도 전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번 절로 들어가면 이제 운동 기전력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도체가 있어요. 도체라 함은 우리가 뭐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유전자가 많다 그랬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유전자를 내주는 공급하는 이온이 있죠. 구리 하면 이제 구리 이온이 있는데 구리 이온은 구리 원자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죠. 전자 하나를 내놨으니까.
그래서 전자 하나 내놓고 구리가 플러스 1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 덩어리는 구리 원자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구리 원자에서 전자 하나씩을 자유전자로 이제 바깥에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구리 원자는 구리 이온이 플러스 1가 구리 이온이 돼서 존재하면은 그것이 이제 구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도체 막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자기장하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은 지금 X니까 뭐냐면 이 지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직하게 들어간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막대는 그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전자가, 이건 원래 우리가 구리 막대기 하면은 그냥 구리 막대기에서 거기서 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이 양단 간에 전위차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 양단 간에 전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장 하에서 이렇게 운동만 시켰는데 이 구리막대의 양단 간에 전위차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양성자는 원자에게 뭉쳐서 못 움직이니까 전자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자가 돼서, 그것이 지금 이제 속도 v로 가니까 전자가 전부 다 이제 이 전자가 속도가 이렇게 이제 속도 v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로렌츠의 힘에서 그 이제 전자가 움직일 때 자기력은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 곱하기 v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v 벡터는 이렇게 이 지면에 평행하게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있고 존재하고, b 벡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v 곱하기 b만 하면 어떻게 되죠? v 곱하기 b 하면 v 벡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b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오른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요 v 곱하기 b 벡터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돼요. 위로 향하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아래쪽. 이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받는 힘은 바로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해서 이게 쌓이게 되죠. 예,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자들이 원래는 다 이제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이쪽에 쌓이니까 요 반대쪽 끝은 플러스가 상당히 지배적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극처럼 이제 작용을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처럼 작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위로 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아래로 내려온 전자들은 이쪽에 생긴 플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때문에 위로 또 끌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장에 관한 힘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Q 곱하기 E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은 QVB. Q는 물론 이제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인 건데 둘 다 공통이죠. 그렇게 해서 E는 V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전기장의 크기가 VB가 되고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정한 전기장이 생기는 거로 본다면은 우리가 전위차는 전기장 곱하기 이 길이니까 L 하면은 바로 이만큼의 전위차가 생긴다. 그래서 E는 VB니까 E는 이 대신에 VB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BLV 이만큼의 전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옛날에 이제 비행기 이제 옛날 비행기를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는데 이 비행기의 날개가 계속 번개를 맞는 거예요. 번개가 날개로 치는 거예요. 비행기 이제 날개로 번개가 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자기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지구 자기장 있잖아요. 0.5 가우스의 지구 자기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장이 그렇게 작은데 우리가 보통 한 100 가우스 정도 돼야 무슨 자석이고 자석의 힘을 느끼고 뭐 그렇지 0.5 가우스가 뭐 되겠냐 하는데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작더라도 우리가 비행기 빠르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이제 전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위험한 경우는 이 날개 같은 데다가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하는데 그게 비행기가 그 사이즈가 작으면 연료량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행 시간이 이제 좀 제한이 되니까 그걸 늘리려고 이 날개 쪽을 연료통으로 썼어요. 그렇게 되면 날개에 번개를 맞으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은 다 이제 아니까 그런 이제 번개를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죠. 뭐 날개를 하여튼 뭐 이제 만드는 그 공학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간에 하여튼 그렇게 번개 안 맞도록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이차가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전이차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741쪽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그런 도체 막대가 이동을 하면은 여기 전이차가 생겼어요. 그죠? 전이차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레일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도 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이 여기 레일이 있고 그러니까 잘 움직이도록 이게 레일도 물론 도체죠. 도체, 이것도 도체, 이게 디귿자형의 도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것이 또 도체였으니까 하나의 폐회로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폐회로의 기전력이 BLV라는 거 이제 했잖아요. 기전력의 크기가 BLV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전력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BLV가 만들어지는 건 좀 전에 이렇게 이제 플럭스의 변화가 이제 여기 폐회로에 요 폐회로를 봤을 때 그 이제 요 폐회로 내를 통과하는 플럭스가 이제 변화하잖아요. 이게 이동하면은 이게 이제 속도를 가지고서 이 레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 플럭스가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기장은 일정한데 이 면적이 이게 레일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에 이 폐회로의 면적이 증가하니까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플럭스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기전력은 그거를 이제 막는 그걸 때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긴다. 해서 이거 따져봐도 마찬가지. 아까 그 막대가 그냥 공중을 저기 자기장 하에서 속도를 가지고 날아갈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장이 B고 그다음에 이쪽 길이가 요 레일의 길이가 L이었죠. L이니까 여기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그다음에 원래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X라 그러면은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dpdt니까 마이너스 ddt의 blx인데 b 일정하고 l 일정하고 x가 이제 저기 변화하는 거죠. 레일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dx dt 이렇게 하면 되는데 dx dt가 바로 v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일을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같은 레일을 이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우리는 여기 같은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전력의 방향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에서부터 기전력의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도전류가 이제 I는 요 전체 회로의 그 이제 유효 저항이 R이라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했듯이 그 이제 유도전류의 크기는 R분의 2 해서 R분의 BLV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렌즈의 법칙을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폐회로 내부의 플럭스가 커지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커지니까는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플럭스는 들어가는 플럭스가 증가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나오는 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튀어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만드는 플럭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기장 유도전류가 만드는 그 유효자기장이 튀어나오니까 유효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튀어나오는 방향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라고 보고서 이 오른손을 갖다가 이 평면에다 갖다 대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지손가락은 튀어나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도는 방향이죠. 그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흐르니까는 이제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자기장 하에서 도체가 운동을 할 때 도체 양단에 전이차가 생기는 전이차의 크기하고 이제 극성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유도전류가 일종의 전류니까 우리가 이 자기장하에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힘을 받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F는 I의 L 곱하기 B 이런 힘을 받아요. 그래서 L 벡터의 방향은 바로 I 벡터의 방향이니까 여기서 요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L 벡터의 방향은 전류 I의 방향이니까 이제 L 벡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이런 벡터가 L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는 아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향하는 벡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B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오른나사가 어떻게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 유도전류가 자기장하에 존재함으로써 요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 자기력의 그 방향이 이제 안쪽이 되고 그리고 크기는 L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수직하니까는 크기는 이제 이렇게 되죠. ILB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쪽 속도를 줘 갖고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폐회로가 만들어져서 아까 앞에서의 상황과 다른 거는 앞에서 그냥 등속도로 움직인다 하면 그냥 움직이면 돼요. 힘은 없어요. 앞에는. 그죠? 앞에 우리가 그 도체 막대의 경우는 이 폐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폐회로가 만들어져서 전류가 생기니까는 그 전류가 자기장하에서 받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 벡터의 방향은 속도 벡터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힘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면 가속도 벡터의 방향인데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속도 벡터의 방향과 정반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속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쭉 가다가 정지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가다가 정지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요 힘만큼, 요 ILB만큼의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뭐 실험자가 잡아당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기력을 상쇄하는
외력을 이제 반대쪽으로 가해서 이제 힘의 합이 알짜 힘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의 의미는 요 외부에서 가하는 그 힘의 크기가 요 자기력의 크기와 같은 거죠. 근데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알짜 힘이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요 RB만큼의 힘을 이 자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힘을 작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죠? 외부에서 일을 해줘요. 일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을 해주면 그 일률이 있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일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되죠. 그죠? 힘 곱하기 속도. 그래서 그만큼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률이 그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힘이 ILB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저기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I를 이제 상쇄해 주자는 거죠. 여기 지금 I가 있죠. I가 유도전류 I가 있는데, 유도전류 I를 갖다가 요걸 집어넣음으로써 I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I를 소거를 해주면은 I가 R분의 BLV고, I를 제거하면 또 BLV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R분의 BLV의 제곱이 되죠. 그죠?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인데, 근데 이제 BLV라고 하는 것이 기전력의 크기니까, B제곱, L제곱, V제곱은 이제 기전력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파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회로의 자체 저항 분의 이 유도되는 그 기전력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자기장에서 운동하니까 유도되는 기전력이 있죠. 그 기전력의 제곱만큼의 크기로 외부에서 파워를 공급해주면은 이 레일이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